자, 이카 시스템 쪽에 문제 풀이할게요. 지금 프린터 128쪽이 시작이죠? 네. 시작은 128쪽이 시작이고, 여기에서 문제 중에서 일단 중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먼저 풀어봅시다. 알았죠? 네. 자, 좀 많으면 상있는 것만 풀고 중은 좀 중간중간에 좀 생략하고 갈게요. 일단 130쪽에 499번 봅시다. 자, 그림은 물체 A와 B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네. 130쪽. 그만이다. 자, 130쪽. 499번. 서로 중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A가 받는 중력, B가 받는 중력. 그죠? 두 개가 서로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이고. 자, A의 질량이 클수록 A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크다 그랬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물체 A와 B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잖아요. 그죠? 이 중력의 크기 F는, 그죠? K, R 제곱분의 라지 M 소모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두 거리의 제곱분의, 거리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질량에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A의 질량이 클수록 A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크다. 그죠? 그 다음에, 맞습니다. A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B가 받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이건 아니죠. 이건 서로 뭐냐, 둘이가 받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두 물체가 있으면은 이 두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게 되고, 그죠? 그리고 물체의 질량이 크지면 어떻게 돼요? 이 중력의 크기는 커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 B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건 맞죠? 그죠? 자, 요런 거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됩니다. 문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그죠? 이렇게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개념을 묻는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많이 실수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죠?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물체, 질량의 물체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둘이가 서로 이렇게 당긴단 말이죠. 두 물체 사이에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두 물체가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서로 같습니다.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같다. 알겠죠? 작용 반작용. 자, 그렇게 되고 500번 봅시다. 자,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가 A와 나무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사가 B, 하늘에 떠 있는 달 C를 나타낸 겁니다. 자, 질량은 지구가 C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일정하다. 그쵸?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고요. B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당연히 틀렸겠죠? 지구 중력장 써있 있으면 다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C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틀렸죠? 그죠? 자, 물체 C,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만 반대.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죠? 작용 반작용. 됐죠? 네, 그러면은 넘어가서 503번을 한번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60kg인 학생 A와 질량이 48kg인 학생 B가 지구 표면 위의 사과나무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자, 중력 가속도는 9.8이고 중력은 지구에서가 달에서의 6배라 그랬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자, A하고 B가 있어요. A는 60kg이고 그 다음에 B는 48kg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무게는 A가 B보다 작다. 1번. 틀렸죠? 당연히 무게는 뭐죠? 네. 질량, 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질량은
일정이. 장소와 상관없이 그죠? 일정한 물체의 고유한 양이고 무게는 그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갖는 중력의 크기가 되죠. 그죠? 그러면 지구에서의 중력의 크기 바로 무게가 자 그죠? 이건 중력의 크기고요. 중력의 크기고 자 물체의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9.8을 곱하면 되죠. 단위는 뉴턴입니다. 질량이 단위는 뭐죠? 킬로그램이고요. 그죠? 이게 지구에서의 중력의 크기가 되죠. 무게가 됩니다. 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달에서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하고 얼마를 곱하면 돼요? 6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이게 달에서의 중력의 크기, 달에서의 무게. 그죠? 내가 달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무게가? 20kg도 안 나가겠죠. 질량을 달면, 질량이 아니라 몸무게를 달면.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맞아요, 틀려요? 사과 질량이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왜 사과는 안 움직이지? 안 떨어지지? 그거 값을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4개니까. 사과 꼭지가 매달려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3번. 비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이다. 맞죠?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달에서 A의 질량은 10kg입니다. 틀렸죠? 네. 질량은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달에서 B의 질량은 8kg입니다. 이것도 역시 틀렸죠? 자, 그 다음 6번. B의 무게는 지구에서가 달에서의 6배이다. 이거 맞죠? 그죠? 6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달에서 A의 무게는 588N이라고 그랬어요. 자, 달에서 A의 무게를 달면 어떻게 되느냐? 60 곱하기 9.8 곱하기 6분의 1 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아마도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588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6분의 1 해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8번. 달에서 B의 무게는 473N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렸겠죠? 달에서 어떻게 돼요? 48 곱하기 9.8 곱하기 6분의 1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맞죠? 그래서 첫 봐도 이거만 해도 480이니까 이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 둘 다 지구에서의 지금 무게를 해준 거죠. 그죠? 됐죠?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됐고요. 504번, 이거 보고 넘어갑시다. 자, 504번. 그림은 물체 A와 B에 각각 작용하는 중력 F1과 F2를 나타내는 겁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1, M2이고, A와 B는 얼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M1, A, 그리고 M2, B가 되고요. 그죠? 이게 F1, 이게 F2.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큼 떨어져 있다. 됐죠? 네. 자, F1은 뭐예요? F1은 A가 B를 당기는 힘이 아니고 뭐죠? F1은 얘는 F1은 B가 A를 당기는 힘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F2는 B가 A를, 이것도 역시 2번도 마찬가지로 틀렸겠죠. 자, 3번. F1과 F2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맞죠?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맞습니다.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F1과 F2는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입니다. 맞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입니다. 알겠죠? 항상 같습니다. 크기는. 자, 그 다음에 얼이 작아지면 F1과 F2의 크기는 모두 어떻게 됩니까? 가죠.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줄지 말고. 자, 그 다음 M1이 커지면 F1은 커지지만 F2는 변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그죠? 이음이에요. 그죠? 크기 같으니까. 질량이 증가하면은, 어느 거든지 질량이 증가하면 이 값은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아니, 정력이 작용 어떻게 되죠?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넘어가서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자, 514번 볼게요. 514번. 그림은 지구 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질량이 2kg인 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뭐 중립가속도는 9.8이고요. 자, 학교에서는 식으로 줄 경우도 많습니다. 계산 때문에. 네. 자, 모두 고르면인데 자유낙하하는 물체입니다. 그죠? 자유낙하하는 물체. 이 물체가 이제 떨어지죠. 그죠? 같은 시간 동안에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리는 점점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죠? 맞죠? 자, 1번. 속력은 일정하다. 속력은 증가하죠? 틀렸습니다.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다. 이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9.8 m/s 제곱. 9.8이죠? 자, 9.8 m/s 제곱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얘가 가속도가 9.8 m/s 제곱이라는 걸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9.8씩구나. 얼마 만에? 그렇죠. 1초.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초에 9.8 m/s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초 뒤에는 9.8, 2초 뒤에는 19.6. 그죠? 3초 뒤에는 29.4, 4초 뒤에는 39.2. 계속 속력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맞죠? 중력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일정하다. 자,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뭐죠? 이거죠? 그죠? 이게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게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일정하다. 그건 무슨 운동이죠? 등속. 그렇죠. 등속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구간별 공사의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난다. 아니죠. 물체의 질량과 상관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체는 만약에 마찰을 무시한다면 그죠? 9.8 m/s씩 증가하는 거죠. 사실 이게 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자, 그 다음 516번, 17번 봅시다. 17번. 자, 표는 직선상에서 등가 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입니다. 등가 속도 운동. 자, 보면은요, 시간,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구간 거리를 줬죠. 구간 거리. 자, 시간은 0, 1, 2, 3으로 0초일 때 0, 3, 그 다음에 27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는 기록이고 517번입니다. 자, 여기서 구간 있죠. 그죠? 얘가 0에서 여기까지 이동한 구간 거리가 얼마냐 하면 지금 이게 3이죠. 그죠? 근데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9입니다. 여기는 얼마가 됩니다? 2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간단해요. 2, 3이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12가 돼야 되죠.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15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봐요. 자, 구간의 평균 속력. 구간
자, 구간의 평균 속력이 얼마죠? 여기서 1초 사이 평균 속력은 3이죠? 1초 동안에 3 이동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 미터 퍼 세컨드 여기가 3이 되죠? 여기는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여기는 얼마가 되죠? 15가 되죠? 맞죠? 그러면 구간별 속도 변화량은 얼마가 되냐? 구간별 속도 변화량 여기 얼마가 되죠? 6이죠. 여기 얼마가 되죠? 6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1초 동안에 6m per second씩 어떻게 돼요?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건 뭐냐? 이 시간이 0 이상으로 나오면 되게 쉬워요. 실수는 안 하는데 이거를 0.1, 0.2, 0.3으로 준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틀리진 않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0.1초 동안 하니까 이걸 30, 90, 150 이렇게 한단 말이지. 여기도 역시 30, 90, 150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간 그림 그대로 3이지. 이건 3이고 15인데 30, 90, 150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속력 변화가 60이고 50이잖아요. 그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지? 똑같지 않아요? 가속도는? 가속도 60이에요? 6은 아니지. 자, 봐봐. 여기 3,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평균 속력인데 3 보니까 0.1초 동안에 이제는 3m 갔잖아. 그럼 1초 동안에 30m 갈 거 아니에요. 그죠? 90m 갈 거 아니에요? 150m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속도가 얼마냐 이거지? 600. 그렇죠. 0.1초 동안에 60 변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600이 돼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자, 여기가 이렇게 지금처럼 1, 2, 3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다른 값으로 나올 때는 이 가속도 없이 구하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시작했다. 자, 그래서 기억 값은 얼마냐면요. 기억은 12가 되고요. 이해는 얼마가 된다? 15. 옆에 잡고 빨리 따라 적어. 이렇게 따라 적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죠? 25. 6이죠, 그죠? 6. 6m per second 제곱이 됩니다. 됐죠? 자, 또 봅시다. 51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인형이 나무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실을 끊었더니 인형은 1초 동안 4.9m를 낙하하였다. 실 보고 있나? 인형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을 그저 오른 것만을 보는 것은인데 9.8m per second 제곱이고 가속도는 자, 인형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아니죠? 중력의 크기를 일정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속력이 2초일 때가 1초일 때보다 9.8m per second만큼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죠? 가속도가 왜 가속도가? 가속도가 1초 동안에 변하는 속도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력 가속도가 9.8m per second 제곱으로 일정하니까 1초에 9.8m per second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빠르죠. 맞죠? 그 다음에 1초부터 1초까지 낙하한 거리는 0초부터 1초까지 낙하한 거리의 3배이다. 이게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자,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으면은
제일 쉽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자, 이 자율낙하잖아요. 자율낙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해서 쭉 끄면 됩니다. 이게 자율낙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쉬워요. 1초, 2초, 3초까지는 가면 되죠, 지금? 네. 맞죠? 그러면 여기가 9.8이고 19.6이고 29.4란 말이죠. 네. 그죠? 근데 굳이 저거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럼 봐요. 지금 묻는 게 뭐죠? 1초부터 2초. 0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그런 요거잖아요. 그죠? 네. 됐죠? 자, 1초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는 뭐죠? 요거잖아요. 네. 그쵸? 9.8 상관없죠? 1대 3이 됩니다. 그쵸? 알겠죠? 그래프로 하면 훨씬 쉽죠. 그래서 1, 3, 얘는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죠? 그죠? 네. 그죠? 이렇게 해서 1, 3, 5, 그 다음 7이 되겠죠? 네. 1, 3, 5, 7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 문제 이면은 1초 동안 4.9m를 낙하해야 되는데 예. 중력 가속도가 9.8이면은 1초 동안 9.8을 가려면 삼각형이잖아요. 맞네요. 이게 9.8로 1차 했으면 98m죠. 근데 0에서 시작해서 9.8까지 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등가속도 운동은요. 자, 잘 봐. 등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요. 뭐가 제일 편하냐면은 이겁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 거리. 그러니까 보통은 정확히 말하면 변이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은요, 평균을 구하기가 제일 쉬운 게 일정하게 변하니까 평균은 무조건 가운데입니다. 그죠? 그럼 1초 동안 자율낙하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 9.8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죠? 그럼 가운데는 얼마가 되지? 4.5가 되죠. 4.5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m가 되죠. 되겠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1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1에서 2초 동안 2분의 그죠? 2분의 9.8 더하기 19.6 이게 평균이잖아요. 이게 평균이잖아. 네. 네. 맞죠? 그 다음에 시간은 1초잖아요. 그죠? 1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왜 평균을 구하면 여기 평균이 여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요렇게도 하면 어떻게 돼? 요거하고 요거하고 мет들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사다리 보는 용어로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나, 그죠? 요렇게,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 똑같죠? 맞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자율낙하 운동은 무조건 뭐예요?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걸린 시간, 알겠죠? 예전에 물리학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계산하는 게 운동 역학에서. 됐어요? 518번 됐고, 자 519번 넘어 해봅시다. 자 질량이 m, EM인 물체 A, B를 각각 높이가 h, 4h인 곳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지 학교에서. 자,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이 각각 V1, V2가 된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죠? A를 놓은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초래요. 그럼 A는 수평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가 될까? 잠시만요. 519번이죠. 519번. 9.8. 9.8. 9.8 맞지? 왜? 1초니까.
아니잖아 지금. 응? 아니에요. 아니 9.8 맞는데 아니. 아 잠이야. 자, 그래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각각 그죠? 1번에 자 가속도 이거는 뭐가 9.8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네. 질량과 상관없이 가속도가 똑같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몇 대 몇이에요? 1대 1입니다. 왜요? 울지 마라 좀. 예. 응? 일어서든지 진짜. 이 시간 너무 힘들다 지금 보니까. 그다음 A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F의 FB라고 할 때 F에 대해 FB를 물었습니다. 그죠? 네. 중력의 크기는 자, FA 대 FB는 이렇게 되죠. M 곱하기 9.8 대 2M 곱하기 뭐가 돼요? 9.8 아니에요, 그죠? 굳이 뭐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보고 바로 1대 2라고 해도 되죠. 되겠습니까? 네.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대2입니다. 아까하고 달라요. 아까는 뭐야? A하고 B가 서로 당기는 걸 물어봤잖아요. 네. 이건 아니죠. A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고 B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뭐가 돼요?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가 되죠. 그죠? 힘의 크기. 그래서 1대2가 됩니다. 질량이 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H를 풀이 가진 관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맞죠? H. 자, H인데 지금 뭐냐면은 A가 M이라는 물체가 떨어집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때 얘의 높이가 뭐가 되냐면 이게 H가 되고요. 네. 맞죠? 이 시간이 몇 초야? 1초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속력은 0이고 여기에 속력은 뭐가 되죠? 9.8이죠. 그죠? 그래서 H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뭐가 돼요? 9.8. 9.8 곱하기 시간 1 이렇게 되죠. 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4.9m가 됩니다. 됐어요? 네. 4.5m가 됩니다. 자, 그 다음 V1과 V2를 풀이 가진과 함께 구하시오라 그랬는데 자, 얘는 H죠. 네. 맞죠? 거기 B는 높이가 얼마예요 얘는? 4H. B는 4H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죠? EM의 물체 B잖아요. 그죠? 맞죠?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죠? 4배. 4배죠. 그러면 그죠? 이동 거리가 4배예요. 19.6m. 19.6m가 됩니까? 자, H잖아요. 그죠? 얘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2분의 1. V2. 2분의 1 V2? 아닌가? V2? 좀 초가 아니에요? 8 곱하기 9.8 아니에요? 8 곱하기 5.8은 또 왜 나오죠, 거기서? 아닌가요? 그래프 생각해보면 자, 그래프면, 그래프도 이거잖아. 그냥 나타나잖아. 8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4초니까 4초 동안 떨어진 거 아니에요? 왜 4초야? 4H라서? 네. 아, 동속동동에, 아니, 봐봐, 지금. 얘가 하나, 둘, 셋, 넷이잖아. 네네. 여기서 뭐 H는 H, 4H잖아. 2초잖아요. 단노동만의 속력은 19.6이야. 아, 네. 객관식 생각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래프로. 객관식 그죠? 1, 4, 그 다음에 얼마가 되겠어? 저거는 네. 그 다음 얼마가 되겠어요? 16. 제우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배수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이고, 자, 우리 이렇게 되죠. 시간이 t면 여기 얼마가 되죠?
9.8t가 되죠. 네. 그죠? 9.8t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시간 t의 제곱 이게 뭐가 돼요? 이렇게 4h가 되는 거죠. 얘가 그죠?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여기가 지금 1초간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맞죠? 1초 만에. 그래서 지금 여기 V고 여기 속력이 얼마였죠? 9.8이었죠. 그죠? 네. 맞죠? 9.8.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죠. 뭐냐면은 요거보다 요걸 하라. V1, V2의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맞죠? 우리 그러면 그 2분의 1 곱하기 맞죠? 2분의 1 곱하기 V1 아니야 2분의 1 평균 속도가 0과 V1 곱하기 시간 1이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뭐였죠? H였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0 더하기 V2 곱하기 얘는 4H는 얼마예요? 2초였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가 돼요? 4H가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자 V1은 얼마가 되죠? 2H가 되죠. 네. V2는 얼마가 돼요? 4H. 4H가 되죠. 네. 그죠? 그래서 V1 대 V2는 몇 대 몇이 돼요? 1대 2가 되죠. 2배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네.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자유낙하는 딱 정해져 있어. 자유낙하는요 속도가 처음부터 0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자유낙하는. 그래서 1초일 때 속력이 얼마냐면 9.8, 2초일 때 속력이 19.6, 3초일 때 속력이 29.4, 그죠? 4초일 때 속력이 39.2. 보통 5초까지 많이 나옵니다. 5초일 때 속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49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게 되는 거고요.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게 되는 거고요. 3초 동안의 낙하 거리는 이게 되는 거고요. 4초 동안의 낙하 거리는 이게 되는 거죠. 그죠? 5초 동안의 낙하 거리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1, 이게 1이면 이건 3, 그죠? 5, 9. 7, 9 이렇게 갑니다. 1, 3, 5, 7으로. 각각 이동 거리가. 알겠죠? 그래서 아까 1초 동안 이동 거리는 H였잖아요. 그죠? 2초 동안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죠? 4H. 3초 동안 이동 거리는 9H. 그죠? 4초 동안 이동 거리는 16.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네. 자, 다음은 수평으로 던진 물체입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 네. 바로 몇 번이에요? 아직 문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계산이니까 523번으로 갑시다. 하나 봅시다. 521번 봅시다. 내용이니까. 네. 자, 521번인데요. 521번. 계속 보는데 여기 1은 얼마에 해당하겠어요? 4.9에 해당하겠죠? 네. 그죠? 얘는 4.9의 3배. 얘는 4.9 곱하기 5. 얘는 4.9 곱하기 7. 4.9 곱하기 9. 이렇게 되고. 자, 10으로 주면 훨씬 쉽겠죠? 10, 20, 30, 40, 50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521번에 A하고 B가 있습니다. A는 자유낙하. A는 그냥 자유낙하식 물체고요. 그죠? B는 던진 물체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던진 물체고 이렇게 내려가는 물체.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죠? 얘는 높이가 똑같아. 아래쪽으로 받는 중위의 크기, 그죠? 중위 가속도 똑같고. 얘는 옆으로 어떻게 되죠? 이거는 얘는 잘못 그렸고. 얘는 똑같이 이렇게, 그죠? 네.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옆으로는.
자, 그래서 A는 연직 방향으로만 힘을 받는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B는 연직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맞죠? B도 연직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네. A건 B건 어떻게 돼요? 다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중력 방향입니다. 중력 방향. 중력 방향. 중력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계속 변한다. 아니죠? 네. 다 지문 중심 방향, 연직 아래쪽 방향입니다.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평 방향은 0입니다. 맞죠? 네. 물체를 힘을 가해서 물체를 앞으로 던지는 순간, 그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힘을 받는 거기 떠나는 순간부터는 절대 힘을 받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자, 연직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둘 다 똑같죠? 네. 그죠? 그 다음에 A와 B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맞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1번하고 5번만 되죠. 됐습니까? 네. 자, 다음 523번. 1kg의 물체를 건물의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15m를 이동하여 지면에 도달했습니다. 자, 봐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5m/s로 됐죠? 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예요 이게? 10일. 이게 알려주는 게 뭐죠? 3주 동안 떨어졌다. 그렇죠. 3초 동안 떨어졌다는 거죠. 3초 동안 자유낙하했습니다. 3초 동안 자유낙하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는 4.9N이다. 1kg인데. 9.8. 순진해. 갑자기 속도 잘 빠져. 9.8 아니에요? 어? 수평 방향은 힘이 0이죠. 처음에 말이에요. 처음에. 뭐? 처음에 밀었을 때. 아이를 던졌을 때? 네. 아, 1이 1이야 내가. 밀었을 때도 4점은 아니잖아. 일단 4.5. 밀었을 때 4.9라는 건 모릅니다. 얘가 얼마의 충격량을 받았나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얘가 1kg이 5m/s잖아요. 그죠? 정지했더니 그럼 얘의 충격량은 얼마가 되겠어? 5kg m/s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1 곱하기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5N 힘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초 동안 5N 힘이 가해지는 거고. 아, 좀 모르긴 하네. 그죠? 만약에 2초 동안 힘을 받으면 2.5N을 받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던진 다음이잖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잖아.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잖아. 네.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아니고. 아, 그렇구나. 그치? 이런 미묘한 차이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나? 그냥 수평 방향은 힘이 0입니다. 여기에서는. 알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얘가 속력을 받고 날아가는 그 순간부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그 순간에부터 힘은 0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힘을 딱 받는 거고 얘가 5m/s로 날아가는 그 직후부터는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받는 힘이 없죠. 그래서 반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초 뒤에 0이 있고 2초 뒤에 0이 있는 거죠. 3초 뒤에 0이 있는 거죠. 1초 뒤에 0이, 2초 뒤에 0이, 3초 뒤에 0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동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3초 동안 자유낙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3초 동안이니까 2분의 29.4 곱하기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낙하거리, 그죠? 자, 기억하려고요. 물체가 던져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초이다. 맞죠? 네. 그 다음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물체의 수평 방향의 속력이잖아요. 네. 이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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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5m/s, 5m/s, 5m/s죠. 자,
자, 그다음 이거 얼마? 9.8. 이거 얼마? 9.8. 아, 진짜 속도 이거 얼마? 29.8. 아니, 4. 29.4죠. 그러니까 수평 성분하고 수직 성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만큼 그쪽 방향으로 성력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계산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거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학과는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아요. 변지가 아닌 방향이지만 얘는 운동 방향은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합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서 힘의 방향, 힘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아래쪽이죠. 그러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게 뭐냐면은 힘의 방향, 운동 방향만, 그죠? 빠르기만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방향만 변하는 거.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 그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콩쿠르스 운동이었잖아요, 이렇게. 네. 물체를 이렇게 던졌을 때, 그죠? 물체를 이렇게 던졌을 때, 얘가 어떻게 돼요? 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빠르기는 감소하다가, 그죠? 이제 좀 더 증가하죠. 방향이 어떻게 돼요? 접선다. 방향은 계속 이렇게 변하죠. 운동 방향이. 그죠? 자, 여기에서 최고점에, 최고점에서 속력은 0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아니에요. 틀렸어요. 속도죠, 속도죠. 수평이에요? 수평 방향에서. 그러니까 속력은 0이다. 속력은 0이다. 아니야.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많이 틀리죠. 이렇게 던지면 수직 방향은 0이죠. 그러나 이쪽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계속 동속이잖아요. 계속 일정하죠. 여기는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해서 0이 되죠. 그 다음에 점점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콩쿠르스도 마찬가지로 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안 받으니까 무슨 운동이 되는 거죠?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수직 방향은 어떻게 돼요? 계속 힘을 받잖아. 같은 크기 힘을 받잖아요. 중력을 받잖아. 그런데 올라갈 때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력이 어떻게 되죠? 점점 감소하죠. 근데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감소하죠. 떨어질 때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죠. 네. 그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력이 맞아요. 점점 증가하죠. 그런데 힘의 크기가 변해 안 변해? 네. 안 변하니까 속력의 변화도 그죠. 일정하게 변하죠. 알겠습니까? 저 얼굴이 아는 얼굴일까 모르는 얼굴일까? 빈. 아는 얼굴 모르는 거.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서 웃어야 되는 아닌데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수업이 이렇게 재밌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자, 또 봅시다. 524번 한번 볼게요. 그림은 그림과 같이 옥상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10m/s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20m를 이동해서 떨어졌어요. 아이고, 몇 초 만에 떨어졌습니까? 2초 만에 떨어졌죠? 맞죠? 그럼 이제 2초 만에 떨어졌으니까 지면에 닿는 순간에 수직 방향의 속력은 얼마나 될까요? 수직 방향은 2초니까 19.6이죠. 그죠? 만약에 여기 보기에서 있잖아요. 그죠?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19.6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립니다. 수평방.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19.6하고 이 수평 방향의 속력 10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얘가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19.6보다 빠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이런 보기 여러분들이 딱 바뀌기 쉽습니다. 함정에 빠지기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있잖아요. 그죠? 던졌다. 됐지? 던졌다. 힘! 힘은 무조건 연직 아래쪽 방향, 일정한 크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평이면 수평성분으로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수평 방향은 어떻게 된다? 처음 속력과 똑같이 일정하게 등속도로 운동한다. 수직성분은 계속 힘을 받는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된다? 빠르기가 증가한다. 1초 뒤에 9.8, 2초 뒤에 19.6, 3초 뒤에 29.4. 되겠어요? 4초 뒤에 39.2, 5초 뒤에 49. 됐어요? 자, 계산도 쉬워요. 무조건 뒷자리 9, 19, 29, 39, 49잖아요. 그죠? 8, 6, 4, 2, 0 이렇게 0.20 빼면 됩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 없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이다. 맞죠? 그 다음에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19.6이다. 맞죠? 2초니까. 수평 방향의 속력이 2배가 되면 물체가 던져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보다 크다. 아닙니다. 아니죠? 2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초 만에 떨어지는데 2배 거리에 떨어지겠죠. 그죠? 맞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죠? 얘는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어느 학교더라? 525번 그림 나온 거? 오산에서 이거 나왔나? 이 그림? 이게 모른적으로 나온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한 칸의 속력이잖아요. 그죠? 빠르기. 그죠? 나왔는데, 뭐, 그냥 이건 계산 안 해도 볼 수 있죠. 볼게요.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 자유낙하니까 맞죠? 지면에 A가 B보다 먼저 도달한다. 아니죠? 똑같이 도달합니다. 연직 방향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네.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환이 네? 풀었다 그랬지? 질문할 거 있나? 질문도 있죠. 성환이 질문 받고 좀 쉬었다 갑시다. 543번이요. 543번. 43번. 이거 너무 초딩이 아니야? 그래. 아니에요. 자, 그림은 동일한 인공위성 A와 B가 지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원운동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A와 B에는 지구에 한 중력만 적용한다 그랬는데, 자, A의 가속도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가속도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힘의 크기가 0이라는 말입니다.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그죠? 얘 힘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받죠. 중력. 운동 방향과 얼마로? 90도. 그죠? 계속 얘는 방향이 변하는 겁니다. 속도는 변하지 않지만. 그래서 가속도가 0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방향이. 그죠? 변한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죠? 이건 가속도가 있어요. 각가속도라고 해서 계속 여기 변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냐면 가속도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가속도를 항상 힘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얘가 힘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얘는 지금 가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힘을 받잖아. 얘 가속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힘을 받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직 방향의 가속도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알겠죠? 연직 방향으로 얼마? 계속 9.8만큼의 가속도를 이용.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B에 작용하는 힘은 B의 운동 방향과 수직이다. 맞죠? 이 동서 원운동하는 물체의 특징입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
90도.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작용하는 중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그랬는데 맞죠. 중위의 크기는 뭐와 관련 있어요 얘들이? 거리, 거리하고 또 뭐가 관련 있죠? 질량. 질량이 관련 있죠. 그죠?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리가 A가 가까워. 가깝죠. 그죠? 네. 동일한 인공위성이라고 그랬죠? 네. 동일한 인공위성이니까 질량이 같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럼 A가 어떻게 돼요? 더 큰 힘을 받죠. 네. 그죠? 네. 그럼 A가 빨리 돌까? B가 빨리 돌까? B가 빨리 왜? 버텨야 된다. 그 힘을. 아, 그죠. A가 더 빨리 돌. 그죠? 됐죠? 네. 그러면 끝? 네. 좀 쉬었다가 정지. 질문? 됐습니까? 자, 운동량과 추계량이 있습니다. 여기 관성이 있죠, 그죠? 관성. 관성은 자, 관성은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죠? 관성에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 이게 힘의 크기는 야. 0입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뭐다? 관성이다. 그죠? 여기까지 돼. 주로 틀리는 게 뭐라고요? 관성에서?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많이 풀다 보면은 자꾸 나오는 함정들이 있어. 공부를 많이 하면 그 함정을 알게 되거든.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그 함정을 보게 된단 말이야. 눈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바로. 그죠? 그러면 훨씬 진짜 실수하는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송환,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네. 많이 하게 되면 함정이 보입니다. 관성에서 함정을 내면 그게 뭐냐면은 물체의 속력이 빠르면 관성이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관성은 빠르게하고 상관없습니다. 뭐하고 상관 있어요, 그러지? 질량. 그죠? 관성은. 관성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알겠죠? 관성은. 무슨 궁금한 거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식탁보 같은 거 천천히 뽑으면 딸리는데 확 뽑으면 빠지는 거 뭐예요? 그렇게 그거죠. 물체가 얘는 자 관성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관성력이 작용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맞죠? 근데 천천히 빼면 딸려오는 거죠. 근데 그건 빠르게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그렇죠. 빠르게 할 때는 얘가 뭐냐면은 관성력이 작용하는 거죠. 얘가 반대 방향으로. 아, 작용 안 하고. 예. 그래서 일단 관성력이 작용하죠. 그렇게 돼요. 네. 됐고요.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관성과 관련해서 자, 548번 보겠습니다. 548번 관성. 자, 1번 질량이 클수록 크기가 큽니다. 알겠죠?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커집니다. 틀렸죠? 2번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다. 맞죠? 자, 3번 깔리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것도 관성의 예이다. 털단 말이죠. 털면 어떻게 돼요? 얘는 움직이죠. 네. 얘는 움직이는데 거기 붙어있던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먼지는 가만히 있고 얘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로켓이 가스를 분사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거는 뭐다? 그렇죠. 이거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롤을 적는 것 그런 것들 거죠. 틀렸죠. 자, 두 팽이가 같은 속력으로 돌고 있을 때 질량이 작은 팽이가 더 오랫동안 돈다. 두 팽이가 같은 속력으로 돌고 있을 때 질량이 작은 팽이가 더 오랫동안 돈다. 이거는 관성하고 상관이 그렇죠. 이거 관성하고 상관이 없죠. 그죠? 5번은 관성하고 상관이 없고 이거는 뭐죠? 운동을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두 팽이가 같은 속력으로 돌고 있을 때 질량이 작은 팽이가 큰 팽이보다 더 오랫동안 돈다.
이거는 그걸 겁니다. 뭐냐면은 얘가 돈다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마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영원히 계속 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찰력이 작용할 때, 그죠? 얘가 더 크게 이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50번입니다. 550번. 자, 갈릴레이 사무실이고, 그죠? 얘가 꽁을 났을 때, 그죠? 맞죠? 이렇게 항상 어떻게 돼요?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때라는 거죠. 마찰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갈 거라는 거죠. 운동 현재의 동력 상태로, 그죠? 관성에 대한 사고실은 맞죠? 그 다음에 자, B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아니지. B는 가속도 맞지 않아요?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속력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빨라졌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네. 정지했잖아요. 마이너스 가속도. 자, 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뭐죠? 속도가 속도가 변하는 거죠. 얘는 점점 빨라지죠. 얘가 여기까지는 가속도 운동을 한 거죠. 네. 여기서 힘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경속 운동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알겠죠? 자, 내려올 때는 힘을 받죠. 중력을 받죠. 네. 올라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중력을 받죠. 네.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힘을 받으면은 관성보다 힘을 받으면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같죠. 힘의 크기와 가속도의 크기가 비례하고. F는 질량 곱하기 네. 질량은 변화 없잖아요. 그죠? 네. 항상 힘하고 가속도는 같이 생각하면 돼요. 방향도 같고요. 크기도 비례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맞죠? 네. C는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충격량입니다. 그죠? 운동량, 충격량이 있는데 그 운동량 보겠습니다. 우리 552번에 그죠? 가장 기본적입니다. 150g인 야구공 이 2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날아가는 모습이다. 그죠? 150g. 그러면은 우리 운동량은 뭐였었죠?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그죠? 맞죠?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150g이에요. 150 쓰면 안 되겠죠? 네. 0.15kg이고요. 속도는 얼마냐면 20m/s입니다. 네. 그죠? 그럼 이거 하면 얼마가 돼요? 3kg/m가 되겠죠. 네. 그쵸? 오늘 그래도 그나마 제일 쌩쌩한 것 같아. 파이팅! 됐죠?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53번 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 A는 3m/s의 속력으로 질량이 M인 물체 B는 6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네. 자, B의 운동량의 크기가 A의 3배일 때 B의 질량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A의 운동량의 크기가 6이니까 곱하기 4하면 얼마가 되죠? 18이 돼야 되죠? 맞죠? 그래서 이게 N 곱하기 6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3배니까. 맞죠? 그러니까 M은 얼마가 된다? 3kg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네. 지금 B의 운동량이 크면 A의 3배라고 그랬거든. 이게 A의 운동량이고요. 네. 그죠? 이게 B의 운동량이 돼야 되잖아. 3배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얘는 B의 질량 곱하기 속도 6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3kg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555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림은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이 야구 많이 나오네. 오늘 아침에 야구에서 이겼습니다. 아유, 잘 맞았어요. 3타수 1안타. 그래서 3월 상품. 그렇죠. 오늘 진짜 야구에서 거의 그건 한 10년 만에 멍 때리면서 정말 스탠딩 3점을 나가봤습니다.
빠른 몸이 오다가 변화구가 들어오는데 탁 보는 순간 기분이 빠른 몸에 타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확 느린 게 오는 거야. 이 정도 높게 이렇게. 아, 몸이 안 움직여. 보는 순간 아, 삼진이다. 정말 탁 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오겐티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이게 150g 야구공이 있고요, 그죠? 20m/s의 벽과 충돌했습니다. 그죠? 얘가 150g이니까 0.15kg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20m/s에, 그죠? 얘가 여기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 튀어나옵니다. 얼마로? 10m/s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은 양공이 벽으로 맡은 충격량의 크기를 그렸잖아요. 그죠? 네. 이 문제는 99.9%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얘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자, 뭐냐면은 우리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다 항상? 운동량의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운동량이라는 게 그죠? 질량 곱하기 속력이 아니고요. 속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도라는 건 뭐가 있어요? 얘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저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되겠어요? 그리고 변화량이라는 건 뭐죠? 항상 이거는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저 운동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내가 얘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돼요? 0.15 곱하기 마이너스 10이죠? 네. 그 다음 빼기잖아요, 그죠? 네. 처음 운동량 얼마가 돼요? 0.15 곱하기 20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죠? 네. 빼기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5 그죠? 킬로그램 미터/s. 뉴턴을 잘 못했네. 충격량 뉴턴